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5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혼자 중학생 딸을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저한테는 무심했던 사람이 딸은 엄청 예뻐하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1, 2주에 한 번씩 딸이랑 만나고 딸 학교 생활, 진로, 기타 양육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요. 이혼 전에도 딸은 엄청 잘 돌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하루 종일 업고 다니고 제가 밥 먹었는진 안 궁금해도 딸은 한 끼라도 굶으면 세상 병 걸린 것 마냥 걱정하고 바로 밥 차려서 갖다 주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2년 전 직장에서 엄청 자상했던 동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하고 성실하고 착한 남자이고 무엇보다 저를 애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챙겨주고 따스하게 대해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딸 낳았을 때 저보다 딸 먼저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지 보러 간 전 남편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딸보다 저를 1순위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 있으면 이게 여자로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느낌이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 딸도 잘 챙겨줍니다.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대화도 걸고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자상한 모습에 그분과 결혼을 확신하고 최근에는 내년 말쯤 가족들만 모아서 식을 올리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지금 만나는 분을 싫어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재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이가 인사하고 말 걸어도 묵묵부답. 친아빠가 살아있고 자주 만나니 이해는 했지만 솔직히 창피하고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대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용돈이나 선물 줘도 고맙다는 말만 하고 방에 쓱 들어가 버리고 최근에 재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더 심해졌어요. 이젠 그이가 집에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배 아프다, 안 땡긴다 등등 핑계대며 자리를 피합니다. 얼마 전 그이가 딸아이한테 줄 아이패드를 선물했는데 딸이 그걸 손에 들자마자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된다고 바닥에 내팽겨치듯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네요. 그걸 또 곳에 지 친아빠한테 일렀는지 전 남편은 저한테 전화와서는 네가 누굴 만나든 재혼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딸이랑 잘 이야기하고 딸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며 정해라 라고 하네요. 어린 딸 있는 집에 새 남자 들이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합치기 전까지는 딸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집에는 데려오지 말고 합치더라도 집에 딸이랑 그 남자 단둘이는 놔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화장실이 2개니 화장실도 하나는 딸만 쓰도록 해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것 마냥 말해서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딸은 내가 잘 설득시키겠다. 너는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되겠냐. 나한테 무관심했던 너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데리고 살아라 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면서 땡땡이만 찬성한다면 너 재혼할 때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땡땡이 내가 데려갈 수 있다고. 솔직히 내가 너보다 땡땡이 더 신경 쓰지 않냐 라고 버럭하네요. 물론 딸에게도 미안해요. 친아빠가 버젓이 살아있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설령 없다 해도 사춘기에 새아빠랑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고 여자로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딸이 걸림돌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혼하기 전에도 딸을 챙겨주는 남편 모습에 질투나기도 했고 솔직히 딸만 없었으면 나를 여자로서 사랑해주는 남자랑 부부다운 부부 생활을 했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못된 생각이지만 순간적으로 전 남편한테 보내버리고 재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딸은 그럽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편하게 다른 분 못 만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엄마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근데 난 친아빠가 아직 너무너무 좋고 아빠 아니면 다른 남자는 그 누구도 아빠라고 부르기 싫다 라고 합니다. 더 소름 끼친 것은 그이가 딸한테 준 용돈, 선물 하나도 안 쓰고 저랑 그이가 헤어질 때 돌려주려고 모아뒀다고 합니다. 돈이야 자유롭게 쓰도록 냅뒀고, 생각해보니 딸아이 방에서 그이가 준 선물들은 포장을 안 뜯거나 거의 새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제가 전 남편 욕을 할 때도 아빠가 얼마나 자상했냐고, 엄마 생일, 결혼기념일 다 챙겨주고 집안일도 같이 하지 않았냐고 아빠 편을 드네요. 네, 어린 딸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요. 하지만 기념일 그런 거 그냥 감정 없이, 사랑도 정도 없이 의무적으로 챙겨주는 느낌 있잖아요. 집안일도 같이 하긴 했지만 맞벌이니까 같이 하는 것도 당연하고, 외벌이일 때도 그냥 식구로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딸한테는 그런 사소한 이벤트도 잘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거 일절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픔을 공감도 못 해주는 딸도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미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만나는 분이 더더욱 좋고 이 새벽에도 보고 싶네요. 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추가, 딸을 그렇게 아끼는 전 남편이 왜 안 데려갔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혼할 때 전 남편이 딸을 무척 데려가고 싶어 했고 딸도 말은 못했지만 저보다 전 남편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딸을 사랑하고 어리고 여자아이다 보니 같은 여자인 엄마가 챙겨주기 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 남편을 겨우 설득시켰어요. 아이 살뜰히 잘 챙길 테니 양육비만 잊지 말고 잘 넣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근데 양육비뿐만 아니라 애도 정한 횟수 이상으로 만나고 이전처럼 잘 돌봐주고 쓴소리도 하고 딸이랑 같이 사는 것 마냥 행세를 하네요. 가끔 딸아이가 전 남편 집 가서 자기도 합니다. 전 남편이 딸한테 엄마 남자친구가 싫으면 아빠랑 사는 거 어떠냐고 딸한테 여러 번 제안했어요. 딸도 지 친아빠한테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자긴 엄마도 너무 사랑한다고 이전처럼 엄마 아빠 둘 다 같이 살고 싶다 라고 했답니다. 전 남편은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랑 손절하고 싶었지만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것도 싫어요. 딸 때문에 계속 봐야 하고 딸 키우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요. 하지만 제가 싫다고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없으니 이혼하기 전에 나한테나 그렇게 좀 해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지금 만나는 분은 자식은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전부인분과 사별하셨어요. 두 번째 추가, 일단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남일 가지고 함부로 거짓말이니 주작이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작 쓸 만큼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계시면 남의 고민을 가지고 함부로 주작이니 뭐니 하시는 건가요? 남의 아픔을 함부로 곱씹으시면 다 돌아옵니다. 일단 댓글들 보고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저 양육비 때문에 억지로 딸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자로서 챙겨줘야 할 부분, 아빠가 가르치기 곤란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키우는 겁니다. 이건 전 남편도 이혼할 때 동의했어요. 딸이 전 남편한테 간다면 전 남편한테 양육비 줘서라도 보낼 겁니다. 지금 만나는 분도 다 동의한 부분이고요. 양육비 보내라는 글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은데 양육비 저를 위해 쓴 적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딸한테 썼어요. 지금 만나는 분과 데이트할 때도 쓴 적 없습니다. 딸 학원비, 옷값, 교재비, 용돈으로 썼습니다. 전 남편이 생각보다 까칠한 사람이고 지 딸밖에 몰라서 양육비도 그냥 보내는 사람 아니고 딸한테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 딸만 생각하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그냥 돈 보낼까요?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놀 때는 다 제 돈 썼어요. 그리고 애 시킬 거 다 시켰고요. 학대하지 않았고 공부도 반에서 1등하고
혼자 자기 방 잘 청소하고 밥도 잘 챙겨 먹는 딸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이는 걸로 말이 많으신데 그이가 딸 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딸이랑 둘이 놔둔 적 없고 딸이 집에 있을 땐 딸이 어색해하는 거 알고 저도 둘만 안 놔두려고 화장실 한번 안 갔어요. 님들은 친구나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남자나 친구를 집에 들일 때 그런 짓들만 하시고 사셨나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추한 삶을 사시고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시면 그냥 애인이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하시고 희롱하시고 추한 생각을 하시나요? 만나는 분은 절대 딸한테 나쁜 짓 하시거나 그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딸한테 먼저 손 내밀고 잘 웃어주고 딸도 챙겨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전 남편 놈과는 다르게 저를 여자 대접해준다는 거고 그게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겁니다. 글만 읽은 여러분보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제가 훨씬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요. 능력 좋고 착실하고 깍듯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딸한테 그런 짓 하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어떤 댓글에서는 친부 범죄도 많다고 하시던데 그 말씀대로 딸이 전 남편 집에서 자고 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친부라고 범죄 안 일으킨다는 법 있나요?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전 남편은 딸이 태어난 뒤로 스킨십 일절 없었습니다. 바람, 술, 여자 문제, 도박만 안 하고 자식만 잘 챙겨준다고 좋은 남자 아닙니다. 딸 이야기 아니면 딱히 말도 안 걸고 둘이서 데이트하잔 소리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돌봐주셔도 데이트 안 나가고 그냥 쉬거나 굳이 약속 시간보다 빨리 애 찾아와서 애랑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만 지키는 엄마만 된 느낌이었어요. 제 생일은 그냥 외식, 용돈, 케이크가 끝. 딸 생일은 남편이 깜짝 이벤트에 선물에 용돈에 남편이 준비한 생일상에 제 생일과 너무 비교돼서 딸 생일 때 혼자 훌쩍훌쩍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 쓰신 분들은 그 비참함을 모르실 거예요. 댓글 쓰신 분들은 애나 키우는 식모 역할에 익숙하신 분들인가 보네요. 딸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딸만 예뻐하고 딸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전 남편 때문에 외로웠던 것뿐입니다. 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딸이 태어난 뒤에는 남편한테 여자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동료 느낌이고 여자로서 아끼는 따스한 마음을 받은 적이 없네요. 딸아이한테는 그 일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미치도록 싫어하고 경계하는데 아빠는커녕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취급하는 것 같아서 미워요. 내가 자기 키우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안 알아주고 그저 소금만 뿌리는 것 같아서 또 밉다가도 내 자식이니 이해는 가고 그러네요. 재혼하더라도 아빠라 부를 필요 없다고 하고 딸이 원하면 그냥 전 남편이랑 사는 거 어떤지 딸한테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얘기 꺼낼 때마다 딸은 이전처럼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겠지만 전 남편 같은 놈과는 다시 합치고 싶지도 않고 님들 말대로 그냥 사랑 많이 주는 전 남편한테 보내려고요. 물론 님들이 말하는 양육비도 더러워서라도 보낼 거예요. 가끔 딸 만나서 밥이라도 사줄 거고요. 엄마 역할은 제대로 할 거니까 남의 가정에 함부로 토달고 욕하시지 마세요. 인생 살아보니 말은 부메랑이 되더군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4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부부입니다. 제가 사는 게 너무 외롭고 때로는 비참해서 세상 많은 다른 부부들은 도대체 같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함께 살아가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말수가 적어요.
같이 공통 화제를 만들고 서로 직장 얘기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대화가 5분 이상 이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은 제가 섭섭한 티를 내면 상당히 기계적인 질문을 한다고 억지로 해주는 느낌이 나고요. 대화를 하는 기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러네, 그래. 뭐 요 정도 선에서 대답이 끝나요. 사람 미치고 환장을 노르십니다. 저는 4인 가족으로 성장했고 워낙 원가족에서 대화가 많았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남편과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싶은데 남편은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상대방한테 맞춰서 잘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독 집에만 오면 사람이 입을 꾹 닫고 제가 하는 시덥잖은 얘기들은 말 그대로 시덥지 않게 취급을 받아요. 제가 말하는 투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부터 이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남편이 혼자만의 공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주말에도 집에서 쉬는 걸 제일 좋아하고 둘이 사는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숙면을 이유로 각방 쓴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요. 혼자 밤 9시 반에 자러 간다고 해놓고 계속 폰 보다가 11시, 12시쯤 잠드는 일도 일수인 것 같고 가끔 제가 심심하다고 거실에 불러내면 TV를 멍하니 보면서 폰게임을 하거나 혼술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서재에서 컴퓨터 보는 거나요. 저도 각방이 숙면에 더 낫겠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 패밀리형 큰 침대를 사서 멀찍이라도 같이 자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자기 혼자 잠들려고 합니다. 또한 평일에는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데 강습받느라 서로 대화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근한 후 7시에 퇴근하고 저와 30분 정도 있다가 또 운동을 1시간 반 정도 하러 가요. 남편은 저녁을 스킵하거나 되게 간단하게 빨리 먹어요. 저는 여유롭게 저녁 먹느라 혼자 집에 있습니다. 갔다 와서는 9시인데 1시간 정도 위에 말한 대로 폰을 보거나 서재에 있거나 버티다가 피곤하다고 자러 가요. 저도 일하고요. 남편이랑 거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진짜 외로워 미치겠어요. 집에 와서 수다도 많이 떨고 울고 웃고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진심 어린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반응도 항상 미지근하고 그렇다고 결혼하고 타지에 와 있느라 주변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외도를 의심한 적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도라기에는 출퇴근 시간 칼같이 지키고 핸드폰 집에 두고 잠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많고 주말에도 어디 혼자 나가거나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청소나 요리 이런 거는 묵묵히 자기 역할 다 하거든요. 대화 안 되고 권태로운 관계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뭐라 했더니 자기는 원래 말이 잘 안 된다고 나름 요리나 이런 걸로 신경 쓰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집에서 남편이 이것저것 요리는 자주 해주고 청소도 나름 잘하는 것 같고 쓰레기 처리도 해요. 저는 빨래나 설거지, 기타 집안일 좀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자기 목 다분히 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건가 싶다가도 정서적으로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본인은 고요해서 평온할지 몰라도 저는 답답하고 외로워서 미치겠어요. 심지어 제가 답답해서 어디 가자고 그러면 또 잘 따라 나서거든요. 가기는 같이 가는데 뭔가 얘가 같이 나와서 좋은 건지 속으로 피곤한 건지 나만 바보같이 또 들떴다가 쓸쓸함에 실망해야 하는 건지 눈치 보게 돼요. 부모님도 가끔 옆에서 보시고는 걱정하세요. 이렇게 재미없이 살아서 어떡하냐고. 요새는 남자라도 애살 있고 말 잘 붙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고 그러세요.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서로 위하고 교감이 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너무 반응이 인위적이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사람 사는 분위기 내고 싶어서 예능 같은 거 틀어도
남편은 별 관심 없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뉴스랑 골프 채널만 봐요. 그거 보면서 제가 몇 마디 건네도 썩 대화가 잘 안 되고요. 뭔가 결혼해서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계약관계에 룸메하고 사는 것 같아서 진짜 외로워요. 말이나마 애인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요새는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아이는 저는 시기적절하게 봐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과 그냥 저로서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 중심에서 매번 고민하고 있는데 자연이 생긴다면 당연히 낳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닥 갖고 싶지 않대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무게가 되게 부담으로 느껴지나 봐요. 아무튼 쓰다 보니 너무 두서가 없는데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년, 5년 차 되고 아이 없으면 대부분 이렇게 재미없이 사시나요? 둘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다들 뭔가 친구처럼, 룸메처럼 적당히 공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대면대면하게 사시나요? 공통취미 만들려고 그림학원, 등산, 클라이밍 등 여러 가지 권하기도 해봤는데 뭔가 다 피곤해하는 것 같고 딱히 자기 운동 외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좀 대화가 될까요? 추가, 제가 이상한 걸까? 남들은 다 이렇게 사나 고민만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최소한 제 외로움이 비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네요. 4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가슴 치며 싸우고 희망 없이 느껴지는 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우선 다들 연애 때 어땠는지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해요. 남편에겐 제가 첫 연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나름 4번 정도의 연애 경험이 있는 상태였고요. 남편이 성장기 때 비만이었기 때문에 몸무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첫 만남도 운동센터였고요. 센터 클래스를 같이 들었었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잠시 쉴 때 한두 마디 나누면서 알게 되었어요. 맥주 한 잔 따로 하게 되면서 순하고 믿음직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연애 경험이 없으니 쑥맥에다 솔직히 그리 매너를 싹싹하게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4번의 연애를 하며 나름 다양한 사람을 겪어본 저로서는 그 서툰 모습이 오히려 너무 노련한 모습보다 좋았네요. 연애 기간 동안은 남편과 폰이 닳도록 문자도 많이 했고 고백도 좀 어이없이 서툰 내용이었지만 본인이 편지에 써서 해줬고요. 서로 자취방이 가까워 매일 얼굴 보며 같이 저녁 먹었고 남편이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쪽 집에서 데려다 주거나 저희 집에서 가거나 그랬어요. 솔직히 결혼은 좀 서둘러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제 잘못이죠. 전 연애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 만나고 헤어지면 그 시간이 없던 것 마냥 잊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누군가와 같은 패턴을 겪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서로서로 보완하고 추억을 쌓아가고 싶었죠. 또 그 당시 저희 집이 많이 힘들어서 저라도 빨리 제대로 독립해서 자리 잡고 부모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 믿을만하고 밖으로 겉돌지 않고 저를 나름대로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맞춰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1년쯤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당시 저는 남편에게 단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결같기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참 씁쓸하네요.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이랑은 연애해 본 적도 없고 담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못 사귀겠다 했을 때 하루에 한 갑씩 피던 사람이 한순간에 딱 끊고 나타났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아서 그 당시 그 부분만큼은 확신해요.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결혼 전 다시 한번 약속도 했었는데 딱 신혼여행 가서부터 시가를 폼으로 한 번만 펴보자 하더니 갔다 와서 전자담배 하루 한 개 피를 조르더군요.
여차저차해서 현재는 전자담배 3개 피를 약속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많이도 싸웠고 진짜 실망도 많이 했거든요. 담배 얘기를 중점으로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제 말은 연애 때는 제가 얼른 안정감 갖고 싶어 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의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제 기준이 너무 낮은 건가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담배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면서 서서히, 아니, 어쩌면 빠르게 남편은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건가 싶네요. 연애 시기와 결혼 초반에는 내가 어쩌다 이런 복덩이를 얻었냐고 이뻐하던 남편에게 이제 저는 너무 당연해진 건지, 애완동물이나 액세서리 같은 건지, 그 사람한테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사이를 개선하고자 아침 출근 때 입맞춤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하기는 또 해요. 그런데 영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스킨십이 오히려 마음 아파요. 제대로 해달라고 장난식으로 웃음 섞어가며 때로는 짜증내며 말하는 제 모습이 불쌍해요.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안아달라고 말하면 장난식으로 삐걱대듯이 살짝 닿게만 안아주고 그래서 꼭 좀 안아달라면 공공장소라서 안 된대요. 4년 동안 나름대로 직장 정착하고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중간에 잠시 떨어져 있는 시기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무미건조한 사이가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 제가 잘 지내자고 편지도 자필로 적어줬었는데 남편은 읽고 난 후 서재 책상에 올려놓기만 하고 카드 한 장 답장을 안 하더군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3주쯤 뒤에 제가 제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사랑이 끝난 것 같으니 솔직하게 얘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막상 술 한잔 하면서 앉혀서 얘기해보면 자기는 사랑한대요. 그래서 더 미치겠어요. 이제는 제가 섭섭한 점을 말하면 피곤한 듯 한숨 쉬면서 기계적으로 자기가 미안하다 하는데 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가요? 이혼, 이제는 진짜 싸울 때만이 아닌 매일 생각하는 말이 되었고 저 또한 이 남편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혼을 바라진 않지만 그것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밑에 남성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보면 제가 잘만 조율하면 진국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곰이고 밀당도 할 줄 모르고 단순해서 그게 정말 어렵네요. 이제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더 와닿고 그래요. 정말 포기하고 용기 내어 새 삶을 살아야 할까 봐요. 아무튼 추가 글이 필요한 듯해서 점심시간 이용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의료계가 문제다 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신고할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글이 깁니다. 저는 근 2달간 갑자기 월경통이 생겨서 지난 4월에 강북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큰 병원 갔다가 3시간이나 대기하라는 대기 시간이 귀찮아서 겨우 월경통인데 라는 아니란 생각에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첫 질문은 실비 있나요? 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질문을 하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풍진, A형 간염, 자궁경부암 검사는 해야 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게 다였습니다. 그 후 제가 받은 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급성 방광염, 상세불명의 불규칙 월경,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상세불명의 월경통,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외음 및 질의 칸디다 등, 자궁 경부의 염증성 질환, 상세불명의 여성 골반 염증 질환, 기타 위염, 외음 가려움, 기능성 소화불량. 저는 저렇게 많은 병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염증과 자궁 근종이 있고 근종은 크기가 작아 괜찮고 염증만 치료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과세 진료 16만원,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 확대균 검사, A형 간염 검사, 풍진 검사, 기타 검사비가 17만원, 총 33만원이 나왔습니다.
비과세 진료는 병원에서는 제가 선택한 진료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검사라고 하여 알았다고 한 게 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검사비를 쭉 살펴보니 마지막에 선물하듯이 준 세정제 3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정제를 왜 선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냐면 이건 원래 대학병원에서만 파는 좋은 세정제인데 다 쓰면 여기서 살 수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에 세정제가 많아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세정제 없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염증 치료를 위해 다른 세정제 말고 이 세정제를 써야 하는 거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증 치료 때문에 항생제를 맞아야 하는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항생제 주사가 한 번에 2만 원, 총 3번 맞음으로 6만 원이라 너무 비싼 것에 의아하여 주사가 비급여인 이유를 제가 아파서 맞는 주사인데 왜 비급여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첫 마디는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였고 그 다음 말은 급여 주사는 엉덩이 주사인데 효능이 좋지 않아 이걸 맞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급여 주사를 맞을 건지 비급여 주사를 맞을 건지 선택사항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할 때 비급여 주사가 제 유일한 치료제인 것처럼 말을 하여 그 주사만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3번의 주사를 다 맞고 저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신 그 병원을 안 가겠다는 다짐과 끝이 날 뻔했습니다. 사건은 한 달 뒤 일어났습니다. 저는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 119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6cm의 자궁 근종으로 인하여 방광이 눌려 신우신염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대 근종이 다른 장기, 특히 방광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할 경우 신우신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겨우 한 달 전 무려 47만 원을 들여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아무 말도 없던 내용이길래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너무 화가 나신 어머니는 해당 산부인과를 방문하셨고 뜻하지 않게 의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근종, 내가 본 것도 뭉쳐서 보면 크게 보일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거다. 근종은 급하게 떼어내거나 하지 않는다. 암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근종은 급한 수술이 없다.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의 근종은 거의 없다. 거의 그런 근종은 없고 출산한 사람이 아니면 더더욱 그렇게 급하지 않다. 다른 병원 가봐라. 나도 산부인과 전문이고 급하게 수술하는 거 아니다. 라며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다른 병원 의사를 오히려 돌팔이 취급하는 행동에 화가 나서 퇴원 후 꼭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간의 입원과 수술이 끝난 후 저는 해당 내용을 따지기 위해 해당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제일 황당했던 내용은 진료비 상세 내역서에 위에 나열한 상병에 또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난소낭. 저는 왜 4월 달에 준 상세 내역서와 지금의 내역사가 다르냐고 물었고 갑자기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는 다시 뽑아준다며 방금 뽑아준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뺏어갔습니다. 저는 뭐하는 짓이냐고 계속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고 겨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명으로는 누락된 걸 추가했다고 하는데 왜 추가한 걸 다시 뽑아준다고 뺏어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잊지도 않은 상병명을 나열하면서 과잉진료한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의사는 뭐가 과잉진료냐 필요해서 했다. 필요한 진료였다. 상병명을 나열한 것은 급여로 처리해 돈 덜 내게 해주려고 한 거다. 라는 답만 하였고 근종을 발견 못한 이유를 물어보자 못할 수도 있다. 나도 MRI였으면 알아챘다. 초음파여서 그렇다. 나도 근종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발견한 것도 더하면 8cm다. 참고로 발견한 것 더하면 8cm라는 건 조그만 거 더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말하길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냐. 지켜보려고 했다. 비과세 항생제에 대해 따지자 사인하지 않았냐. 설명 다 한 거다. 실제 환자 병은 찾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방광 초음파나 보면서
진료비만 늘려놓은 게 과잉진료 아닐까요? 방광을 봤으면 그걸 누르고 있던 16cm의 거대 근종을 못 보는 게 말이 되나요? 전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초음파도 못 볼 정도로 무능하면 은퇴해야죠. 병을 발견 못한 게 자랑인가요? 초음파여서 못 보는 거면 처음부터 MRI를 찍지 왜 초음파만 봤는지. 초음파여서 못 보는 거면 다른 병원은 초음파로 해당 근종을 어떻게 찍었을까요? 비과세 항생제를 저한테 제대로 설명했나요? 저한테 김밥 천국 계산서 같은 비과세 계산서 종이 내밀고 사인시켰지. 급여 주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선택지를 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하고는 있지만 해당 병원에 페널티를 줄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이 없네요. 하지만 저는 해당 병원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고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로 잘못 처리된 항목을 찾아서 급여로 처리하여 소급해 주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복 민원이 들어올 경우 감사를 나가게 된다 하였고, 관할 보건소는 병원에 주의를 줄 수 있다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은 녹음 파일과 진료기록, 다른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이 4개 기관에 푸시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 다 힘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다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4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요식업 장사를 시작했는데 오픈한 지 3달 정도 되어가고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남친 어머니와 제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오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몇 달 쉬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시간이 남아 도와주는 중이에요. 가게 영업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인데 오픈하고 마감하다 보면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집에 갑니다. 결론은 저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남친 어머니랑 붙어 있어요. 지금은 평일 오후에 알바가 뽑혀서 오전만 도와주고 퇴근한 지 2주 정도 되어가나 주말은 풀로 도와주고 있고요. 아무튼 매일 보는 건 맞아요. 남친 어머니가 나쁜 분은 절대 아닌데 계속 붙어 있다 보니 불만이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하나 다 말은 못하겠지만 눈치가 많이 없으신 편이고 저도 남친 부모님이다 보니 눈치를 보게 되는 부분도 많고요. 눈치가 없으신 이유 대표적인 거 하나 말하자면 제 생일날 남친이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같이 놀아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대놓고 물어보시는데 거절은 못하고 알겠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안 껴준다 했으면 엄마 삐질 뻔했다 이러시네요. 네, 결국 같이 보냈습니다. 그거 외에도 눈치 없으실 때가 많아요. 또 저는 귀찮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저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방해받는 게 싫고요. 남자친구 가게 차리기 전에 일을 쉬고 있던 중이라 제 개인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 저를 불러내서 영화 보러 가자, 카페 가자 하시거나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일도 종종 있었고 처음 몇 번은 좋은 마음으로 불만 없이 재밌게 놀았어요. 집에 오시더라도 제가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챙겨주시니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횟수가 점점 잦아지다 보니 저도 피곤해지고 나가기 귀찮은데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고 그런 불만이 생기면서 남친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남친이 어머니한테 여친 좀 그만 피곤하게 해라. 결혼한 것도 아닌데 여친이 뭐라 생각하겠냐. 적당히 해라. 라고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요것 봐라 하고 저를 안 좋게 보셨대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남친 어머니랑 둘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저한테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널 중간에 이런 일 때문에 안 좋게 봤는데 아들 가게 차리고 너가 일 도우는 모습 보면서 너한테 다시 점수를 줬다. 아무튼 제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귀차니즘이 심한 것도 맞지만 어떤 여자가 남친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할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 전 가게 차리고 3달째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네요. 노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일하면서 불만 쌓이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잔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물론 어머니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남친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고 현재 동거 중입니다. 근데 가게 차린 이후에 남친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네요. 남친도 그닥 중간 역할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고 그렇다고 헤어지기엔 남자친구가 좋고 따지고 보면 더한 시부모님들도 많은데 나 정도면 평범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게를 안 나가는 게 답인 거 알아요. 가족들끼리도 장사 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쉬는 입장에서 안 나가는 것도 또 눈치가 보이고 답이 없어요. 좋게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다 각자 입장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남친 부모님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가게에서 계속 일하다가 남친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친이랑도 사이가 악화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추가, 댓글들 다 맞는 말이라 반박도 못하겠고 제가 진짜 한심해 보이네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동거 중이에요. 동거하면 남자 쪽에서 여자 우습게 본다는데 딱 지금 제가 그 상황이네요. 제가 일 도우면서 돈은 다 받아요. 시급 다 따져서 칼같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제외하고 받습니다. 제외하는 이유는 동거하면서 월세는 반반 내지만 그 외 생활비, 공과금은 남친이 다 내기로 했거든요. 대신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요. 근데 남자친구도 웃긴 게 저랑 싸우면 나가서 돈 벌어라. 대신 생활비 다 반반 내. 이런 소리 툭 하면 내뱉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다른 알바랑 비교하고 화내면서 알바는 말이라도 잘 듣지. 이런 소리 저한테 내뱉고 알바랑 동일 취급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일해야 하나 생각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하든 스트레스 받고 불만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차라리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 땐 안 보면 그만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며 다녔지만 지금은 안 보면 그만인 사이가 아니라 더 스트레스 받아요. 뭔 말씀만 하시면 결혼할 사이니까 남친 가게가 잘 되면 다 너네 돈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놓고 제가 맘에 안 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남친한테 쓴이랑 결혼하는 거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하셨대요. 어머니한테 어제 직접 들었었네요. 그래놓고 결혼 운운하시는 것도 생각해보니 참 웃겨요. 반대로 제가 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저한테 남자 가게에서 하루 종일 시간 써가며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적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